백악관과 의회가 현행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다양한 행사를 앞두고 뉴욕시경은 테러에 대비한 경계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과 노아은행 등이 오늘 뉴저지 한인상록회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보건국은 독감이 유행하기 전 꼭 예방접종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 가입과 변경이 오늘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미국 내에서도 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과 의회가 현행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현행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입국자의 과거 방문지 기록 등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고 방문자의 여권 확인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과거 방문지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테러단체 영향권에 있는 국가로 규정한 나라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와 공조하고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권에는 소지자의 지문과 사진 등 생체 정보가 입력돼 있어 방문자의 신원 조회가 한층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전자여권 발급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는 비자 면제 자격 박탈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밖에 항공사의 여권 정보 확인 과정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여행자의 여권 정보를 부실하게 확인한 항공사에 대해 기존 $5,000였던 벌금을 $50,000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백악관과는 별도로 의회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정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연말연시 뉴욕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마냥 설레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뉴욕시경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계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내일 열리는 락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앞두고 뉴욕시 전역에 1,500여 명 이상의 무장 경찰 병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IS는 파리 테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뉴욕을 겨냥한 테러 위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은 맨하탄 타임스퀘어를 비롯한 주요 도심 시설물 지역에 경찰을 배치하고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하는 등 경계와 검문 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이나 지하철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감시 카메라와 차량 번호 감식 시스템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뉴욕 시내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31일 맨하탄 타임스퀘어 일대에는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만큼 테러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특별한 테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상사태를 위해 철저히 훈련된 경찰 병력들을 시 전체에 배치하고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과 노아은행 등은 뉴저지 한인상록회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다 같이 부르며 모처럼 동심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첫날을 맞아 뉴저지 한인상록회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과 노아은행, 한인 독지가 등은 생활이 어려운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쌀 330포를 상록회에 전달했습니다. 저희의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보탬이 돼서 저희를 사랑해 주신 동포 여러분, 또 이 사회의 시니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가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상록회는 연말 연식 동안 전달받은 쌀과 기부품 등을 모아 저소득층과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상록회는 비상식량 지원센터를 운영해 생활 능력이 없고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한민사랑통일재단에서 저희 노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토록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십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먼저 나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한인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원기입니다.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12월 말부터는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뉴욕시 보건국은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꼭 예방접종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이달 말부터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이 내놓은 플루 로케이터를 이용하면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독감 예방접종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초겨울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독감은 1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는 감염 확률이 높고 천식이나 당뇨 등을 앓고 있는 만성 질환 환자도 감염에 취약합니다. 독감은 폐렴 등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독감 시즌 동안 뉴욕시에서는 총 1,826명이 독감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 가입과 변경은 오는 7일 마감됩니다. 기존 플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새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메디케어 신청 변경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주치의와 플랜을 변경하거나 여러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나 변경 후 새로운 메디케어 혜택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가 근로크레딧 40점 이상을 채운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기존 메디케어 수혜자나 신규 등록자는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이 기간 안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메디케어 소지자라도 파트 D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약값을 보조받을 수 없고 미가입 개월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보험회사가 플랜을 변경하거나 약값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 후 변경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수혜자는 매달 가입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 149가의 교량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실제 공사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되고 6월쯤에는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과 149가 교량공사 계약을 맺은 페페토 건설사가 30일부터 공사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사는 공사 시행 전 필요한 서류 작업과 함께 공사 허가 요청서를 시 교통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니콜 가르시아 뉴욕시 교통국 퀸즈 지국장은 서류 작업을 먼저 시작하는 만큼 당장 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3월께 시작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6월쯤에는 완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사는 현재의 교량을 완전히 철거한 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49가 교량은 지난 2010년 공사를 시작해 2년 만에 완공됐지만 안전검사에서 부실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됐고 6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그 사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이 일대에 60여 개에 달하는 한인식당 등 업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티스푼 1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식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마련인데요. 뉴욕 시내 체인 식당에서는 오늘부터 소금량이 많은 메뉴에 별도의 경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뉴욕 시내 체인 식당은 오늘부터 소금량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한 식당 메뉴에는 별도의 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발효된 규정은 뉴욕 시내 체인 식당들이 판매하는 메뉴 중 나트륨 함유량이 2,300mg이 넘는 음식에는 의무적으로 소금 성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00mg은 연방식품의약청이 권장하는 하루 적정 소금 섭취량으로 티스푼 1개 분량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미국인은 하루 평균 34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TGI의 버거에는 4280mg이 포함됐고 칠리스의 버팔로 치킨 샐러드는 3460mg의 나트륨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번 나트륨 함유량 표시 규정은 모든 체인 식당 중 10%에 해당될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오는 3월 1일까지는 위반 업소에 대해 벌금을 유예하고 이후 위반 시에는 $2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선발하겠다. 매년 상당수의 대학들이 조기 전형 입학 비중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프린스턴 대학과 다트머스 칼리지, 펜실베니아 대학 등은 조기 전형 지원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올해 조기 전형 지원자 수가 4,1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펜 역시 2.5% 증가한 5,629명이 조기 전형에 지원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트머스 칼리지도 2%가량 늘어난 1,89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단 예일대학은 지난해보다 지원자 수가 31명 줄면서 4,662명이 지원해 0.5%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버드와 코넬대, 브라운대학과 컬럼비아 대학 등은 아직 공식적인 지원 현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아이비리그 대학의 상당수가 사상 최대치의 조기 전형 지원자 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자 수가 몰리면서 조기 전형 입학 경쟁 역시 역대 최고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태어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가 구덩이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 도로 옆 깨진 아스팔트 구덩이 속에서 아기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 다행히 이곳을 지나던 여성 2명이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고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 병원 보자기에 꽁꽁 싸매인 채 발견된 아기는 지난밤 영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I saw the baby, but not 100% the baby face. If the child had spent the night there in those conditions, the baby wouldn't have survived. LA 카운티 셰리프에 따르면 아기는 컴튼 지역 136가와 슬래터 애베뉴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부모가 72시간 안에 아기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 아기를 받아 보호해주는 정부 센터가 1마일 내에 있었음에도 부모의 무책임으로 한 생명이 버려진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I can't judge the person that did this, but something happened, and this is the wrong thing to do. 한편 경찰은 아기를 유기한 부모 또는 용의자가 검거될 경우 살인 혐의와 함께 아동 방치 혐의가 적용돼 중범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벌써 몇 년째 사상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화장실에서 사용한 물까지 먹는 물로 재활용하자는 법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저수지 위로 검은 공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이른바 쉐이드볼, 다시 말해 그늘공인데 빛을 차단하는 화학물질이 공 표면에 코팅돼 있습니다. 지독한 가뭄으로 식수원인 저수지가 말라붙자 단 한 방울이라도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LA시는 무려 1억 개나 되는 공을 투입했습니다. By reducing evaporation, these shade balls will conserve 300 million gallons of water each year. 음식점에서는 물 대신 바람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 압축기에서 바람을 분사해 음식 찌꺼기를 털어낸 뒤 그릇을 살균기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I think that restaurants across the state could save a substantial amount of water. I mean, we just have no choice as an industry right now. We have to save water. So this is a pretty easy way to do it, I think. 갖가지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지만 물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급기야 캘리포니아에선 화장실 물까지 정화시켜 식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래 화장실 하수는 정화한 뒤 강이나 바다로 흘려보내지만 보다 치밀한 3단계 정화 작업을 거쳐 각종 불순물과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하면 변기에서 사용한 물도 24시간 안에 식수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화 처리된 물은 투명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But it's definitely the best tasting water I've had. 하지만 이웃집의 화장실에서 사용된 물이 내 식탁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Just the idea is a little bit disturbing. 그래도 극심한 가뭄에 맞서려면 기분보다는 과학을 믿어야 한다는 논리가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very water molecule on this planet is the same water molecules that have been here for 4.5 billion years.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과학의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평통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뉴욕 협의회 임원들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미주 지역 여성 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여성위원 3명이 병원에 후송됐고 이 중 1명은 골반에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위원 2명은 뉴욕에 돌아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홈라이드 소속 버스가 버지니아주 대학생 50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과속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전복됐습니다. 탑승객들은 라드포드, 버지니아텍, 버지니아대 소속 학생들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캠퍼스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최소 35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해당 버스 운전자는 현재 과속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퀸즈와 브루클린 일대에서 스키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5명의 얼굴을 공개하고 중절도 등의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ATM과 주유소 등지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고 신용정보를 빼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109경찰서와 111경찰서 지역에서는 무려 39건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올겨울 뉴욕시 5개 보로에 파트타임 제설 요원을 모집합니다. 파트타임 제설 요원들은 뉴욕시에 폭설이 내리면 5개 보로 내 계단과 인도 등에 쌓인 눈과 얼음 등을 치우게 됩니다. 자격 조건은 18세 이상으로 미국 내에서 일할 자격 조건이 돼야 합니다. 봉급은 시간당 $10, 신청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맨하튼, 브롱스 등 청소차 경납고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비가 오고 안개 끼는 곳이 많지만 기온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고 쌀쌀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